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제가 요즘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면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저도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해서 행복하도록 잘 키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키웠었는데 막상 고등학생이 되니까 오늘 대학을 가야 될 텐데 또는 인서울은 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아이를 푸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의 자립과 행복을 강조하시면서도 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교수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만나보려고 해요. 오늘 교수님이 좋은 얘기 해주신다고 집으로 초대하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요. 어떤 얘기 해주실지 진짜 궁금하네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제가 이번에 이 본진료가 책도 읽고 또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뵀는데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멋지게 소개 한번 네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나영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산지 21년 정도 됐고 존스 홉킨스 메디컬 스쿨에 네? 어디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소아정신과 조교수로 있고 네. 닥터 지하고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내면의 건강을 되찾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진료가라는 이 책 네. 내셨는데요. 네. 책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제목처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진료가 그 다음에 부제가 네. 삶의 근본을 보여주는 부모,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아이. 그렇거든요. 제가 조금 과장해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한 이유가 우리 육아를 너무 힘겹게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네. 힘드시죠? 네. 어머니도 힘들고 부모님도 아이도. 힘들고 네. 아이도 힘들고 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또 정신과 의사로서 이 두 분 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미국에도 오래 살았고 수련도 거기서 받았고 이제 네. 거의 그러고 여기를 와서 다시 봤을 때 이 힘듦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manufactured burden 이게 제조된 원래 힘든 거 있지만 네. 제조된 이만큼의 힘듦을 얹고 부모님도 얹고 애도 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제조된 부분은 사실의 본질에서 오는 힘듦은 아니라는 거. 네, 없어도 되는 부분이 그치. 만들어진 거죠. 생긴 Right.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되는 걸 막 만들어서 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수십 년 되다 보니까 원래 져야 되는 건 줄 알고 나도 지고 니도 지고 옆에도 지고 넌 왜 안 지고 있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우리가 진짜 본질로 아이를 어떻게 부모로서 가르치고 살게 준비시켜줘야 되는 그 본질로 돌아가면 짐이 가벼워져요. 진짜 제가 이제 부모도 훈련했고 아이도 훈련했으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많은 분들께 알려줘야겠다 해서 지은 네. 책이 이 책입니다. 네. 결실입니다. 본진료가 제목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치? 뭔가 처음부터 잘못됐을지 몰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읽으면 뭔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네. 마음이 들더라고요. Right.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 본질은 어디일까? 왜 우리는 여기 힘든 곳에서 헤매고 있을까? 이런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되게 보람있고 네. 막 그래도 결과는 좋고 이런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힘든 와중에도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그쵸. 네. 그리고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준비 안 된 것 같은 느낌이고 솔직히 아이도 그렇게 많이 애를 써주셨고 자기도 그만큼 네. 노력했는데 나왔을 때 그 20대 때 30대 때 참 준비가 정말 내가 그 고생을 했더니 참 괜찮아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낫지 않는다면 네. 왜 그것을 계속 해야 할까?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이제 그만 짐을 다 네. 내려보자 이런 그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초반에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Yeah. 네. 아이에게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은 수학이 아니라 가치이고 정말 키워줘야 할 것은 키가 아니라 자존감이다.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본질 육아법을 다룬 교수님의 말씀이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고등학생을 둔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런 본질 육아라는 키워드로 책을 쓰신 이유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정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꼭 해줘야 되는 게 본질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가 아이에게 꼭 해줘야 되는 거는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잘 하게 만들어서 대학을 좋게 가야 된다. 이게 꼭 해줘야 되는 거라고 굉장히 초점 많이 두고 계세요. 물론 네. 다른 것도 좀 생각하지 그게 막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사실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거는 학습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부모가 안 해도 딴 사람도 할 수 있고 꼭 부모가 해야 되는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삶을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걸 부모가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사랑하는 방향이 잘못 표현된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많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사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진짜 정말 안 그래요. 네. 받는 입장에서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이렇게 느껴져요. 희생과 헌신이라는 건 느껴지는데 그게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느낌이 사랑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럼 아이들에게는 그게 되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담이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덜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잘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할 것 같지만 못하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조건 없는 사랑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이들은 그걸 조건적인 사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 길대로 잘 가면 나를 사랑해 주실 거고 잘 안 가면 사랑 안 해주셔. 그리고 보통 이걸 그렇게 노력하시다 보면 애가 글로 안 가면 좀 알죠? 막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많이 올라와요. 많이 네.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알고 내가 하면 엄마 좋아하지만 그렇게 엄마 아빠의 생각만큼 못하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게요. 네,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맞아. 앞으로 노력이 저도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굉장히 그렇게 하는 걸 많이 써놨고 제가 쉬운 육아라고 제목까지 적어놨는데 절대 어려운 거 하라고 안 시키고 안에 있는 것이 되게 그래도 쉽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딱 한 가지 이제 부모님들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왜냐면 제가 막 무지하게 어려운 거 하시라고 하나도 얘기 안 하거든요. 오히려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게 뭐냐면 불안함이죠. 불안함.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생 엄마다 보니까 한국 교육 현실에서는 진짜 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부모가 이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책 앞부분에서도 부모의 자존감과 가치를 키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모님의 자존감과 가치가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첫 장이 그잖아요. 제가 제일 첫 장은 부모부터 시작해요. 부모도 이제 30대, 40대 살아요. 그 인생 우리 이제 뭐 90년, 100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초반인 거예요. 아직이요? 우리도 초반인 거예요. 그러네요. 아직 하프타임을 안 넘었네요. 안 넘었어. 또 어른 때만 시작하면 20대부터 앞으로 살 날이 더 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더 자신을 성장시킨다. 난 다 됐거든. 이제 너 차례야. 이게 아니고 둘이 같이 그 20년 동안 성장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어머님 아버지도 30대에 나면 어리잖아요. 자기의 가치, 자기의 삶도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애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애의 삶을 이제 잡아주느라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가치를 잘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신뢰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자기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러니까 30, 40대도 아직 어리다니까 성인으로 보면. 그럼 저도 아직 뭐가 되고 싶은지 설정을 해도 되겠네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엄마가 내가 뭐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아빠가 그걸 계속 생각하고 그거에 다가가는 모습이 바로 내가 자녀가 살고 싶은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뭐 하고 싶은지 알고 자기 걸 잘 찾아서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걸 내가 하는 거야. 왜냐면 나도 이제 30, 40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삶의 근본을 보여주는 부모. 근데 뭔가를 애한테 가르치고 싶은데 이제 국영수는 그건 본질 아니라고 그랬죠. 뭔가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가르쳐주시겠어요? 제가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살면서 보여줘야 아이도 그렇게 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엄마는 있지 이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 엄마는 저런 거 하는 사람 보면 참 그게 멋있어 보여. 이러면서 엄마도 나 엄마 오늘 그래서 이 책을 사왔어. 아니면 엄마 오늘 그래서 이 강의를 들었다. 엄마 이거 연습하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cool, that's cool. 진짜 멋있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밀착 육아를 하면서 자기 인생이 거의 없이 이렇게 쫙 갈아서 이 밑에 넣고 있으면 그 아이에게 보여주는 성인의 삶은 어떤 거냐고.
그 아이가 봤을 때 오 성인의 삶은 저런 거야. 오 저렇게 사는 게 부모인 거야. 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죠. 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엄마 역할에 대해서 물음표가 좀 생기기도 하네요. 그동안 잘했나 좀 반성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꼭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 아이에게도 가장 좋은 교육일 수 있는 게 그 모습을 보고 삶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성인이 되면 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다 이렇게 자녀 양육에만 관심을 초점을 두지 말고 본인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뭔가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육아의 그 효과가 있고 더 좋은 육아라는 거죠. 엄마 아빠의 삶도 중요하다. Absolutely. 엄마 아빠 꼭 뭘 이루고 뭔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도. 네. 그러니까 밥 잘 주고 뭐 잠자리 좋게 해주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었건 엄마가 궁금하고 아빠가 궁금하고 자기 궁금한 걸 찾아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있잖아. 네. 꼭 성공한 모습 보여줘야 이것도 아니고 꼭 막 무시하게 막 잠 안 자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것도 아니고 그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가고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 가족들이랑 함께 뭔가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 모자란 부분이 보이면 내가 저거 조금만 해주면 얘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요거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놓으면 얘가 조금만 하면 되는데 맞아. 예를 들어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막 챙겨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제 마음에 실망도 온단 말이에요. Absolutely. 똑같은 잔소리 계속 하는데 저희 아들은 빨래통에다 옷 좀 넣어라. 이게 제가 한 10몇 년 동안 한 잔소리인데 그걸 다용도실에 놔뒀더니 너무 멀어요. 자기 방에서. 그래서 방에다 옷을 막 던져놓기를 방에다 빨래바구니 말아주는데 넣지 않아요. 아직도. 그것도 넣지 않아요. 맞아. 네. 이런 실수가 쫙 지나가면서 저도 좀 막 실망하고 이럴 때가 많단 말이죠. 네네. 이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지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녀의 이 독립적이지 못한 느낌에 대한 조바심도. 첫 번째 챕터 끝나고 두 번째 챕터 나오는 게 또 바로 나오는 게 그 육아의 목적지. 우리가 육아가 긴 길인데 목적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가. 그때 와서 여긴가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닌가벼 이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목적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여기 딱 머리에 박아놔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이유가 얘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야. 주체적인 아이. 그죠? 스스로 하는 아이. 그리고 독립적인 아이.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하는 아이. Right? 그거 뭐 다 원하시죠? 네. 예, 얘가 한 3, 40대까지 독립이 안 됐다. 안 돼요, 안 돼. 템마키시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목적이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애가 지금 뭘 못하고 있어. 내가 얘가 자립이 목적이면 그걸 내가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되죠. 안 해줘야 되죠. 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나의 목적지, 내가 얘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에 도움 안 되는 건 가능한 하지 마시고 독립의 자립에 도움 되는 거는 잘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해주면 더 빨리 갈 것 같잖아요. 그건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그 앞에는 조금 빨리 가 몇 걸음. 근데 얘가 지금 20년 정도 키우고 25년 정도 뭐 키운다 치고 그 뒤에 살 날이 얼마예요? 지금 70년, 80년 되잖아요. 우리 애들은 다 100살까지 살 거예요. Right, 진짜로. 그러면은 여기서 몇 걸음 더 갔어, 여기서. 그 뒤에는 또 그러면 엄마 또 계속 챙겨줘야 돼. 아빠가 계속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 그 진짜 3, 40대까지 나한테 와서 계속 도와달라 그러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지금도 언제 빨리 독립하나 막 이런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더 해줘도 얘가 빨리 간다 해도 안 해줘. 그러니까 내가 뭐 다 손을 떼라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뭐를 더 얘를 도와줘서 더 될 텐데 해서 얘가 자기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뭐를 어떻게 내가 할까.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늦어도 그 방법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그 방정리 그런 거 넣는 거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ADHD가 있잖아요. 자녀 ADHD 있으시죠? 저희 아들은 한 주의력은 좀 없지 않나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근데 워낙 또 애들이 하는 게 많아서 주의력이 좀 풀릴 수밖에 없어. 시간 지나면 풀릴 수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저는 엄청 지저분한 편이고 지금도 저는 시어머님한테 맨날 야단 맞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 옷을 빨잖아요.
빨면 보통 다 빨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널어서 개죠. 네, 저는 일단 미국은 말려서 전혀 개지 않고 그걸 그 빨래 건조기 안에 있는 상태로? 아니 건조기 안에서 꺼내는데 그냥 그 바닥에 펼쳐놔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집어서 입어요. 약간 빨랫줄에서 걷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야 맞아. 그냥 이걸 다 꺼내놓고 거기서 건져 입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야. 이제 이거를 개에서 넣어야 되는 사람이나 어디 그래도 넣기라도 해야 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바닥에 이렇게 넣을 수 근데 있잖아요. 제가 자라면서도 더 심하면 더 심했지. 근데 제가 그걸 어머님이 고쳐주거나 해주진 않으셨어요. 근데 고쳐줬으면 내가 좀 더 나아졌을 수도 있죠. 근데 왜 그걸 안 해준 걸 내가 고맙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거를 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분도 계속 그걸 넣으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얘가 그거를 넣는 것이 정말 이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정말 큰 것인가. 그래도 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단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놔두고 얘가 더 집중하는 부분이나 얘가 더 잘하는 부분이나 얘가 더 관심 있는 부분에 같이 좀 시야를 넣어주면 얘한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엄마가 나를 정말 믿어주고 엄마가 나를 정말 존중해주고 엄마가 나를 개인 개체로서 좀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그 느낌이 좋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빨래 넣어주면서도 화를 내면서 넣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안 넣어주시고 딱 한 게 이제 제가 아이들을 정리정돈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비방 외에 어지르는 거는 주의해야 된다. 왜냐면 딴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네가 네 인생 네 방 네 마음대로 쓰는 건 되지만 바깥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방안에서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근데 빨래를 어머니가 하시니까 그 부분은 내가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네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그건 있지만 이제 뭐 방 정리를 하라던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문제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목적을 향해 나가는데 불필요한 그렇죠. 그리고 그걸 내가 다 해준다 그건 저 진짜 말리고 싶어요. 다 근데 해주시는 그냥 거 말리고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 맞아. 얘가 나중에 결혼해서 혹시 와이프한테 이런 걸로 구박받지 그럴 수 않을까 있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또 얘기하는데 그게 본질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건가?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이 힘드시는 게 이 조금 안 중요한 건 조금 진짜 그냥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게 결과가 오히려 더 좋아요. 내가 아까 말했을 때 그렇게 행동했을 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 너를 존중하고 너를 믿고 네가 독립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지금은 그 연습하는 과정이다. 그런 메시지 주면서 조언은 좀 해줄 수 있지만 엄마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편하더라.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너 했냐 안 했냐 하고 아마 거기 가서 막 같이 해주고 가족 잔소리하고 하는 거는 그 자립 쪽으로 가는 방향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쉽지 않죠. 어려워요 진짜. 오늘도 집에 가서 잔소리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딱 하고 오늘은 제가 좋은 표정으로 빨래 정리를 한번 방 정리를 한번 해줘야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나이가 꽤 되잖아요. 청소년 고등학생이면 정말 이제는 안 됐어. 이제는 나와 실강이나 할 나이가 지난 거예요. 제가 이걸 하숙생 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책에도 뒤에 제가 여쭤볼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와닿았던 그런 부분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하숙생 요법, 제가 책에서 제일 감명 깊게 와닿았던 부분인데요. 진짜 남의 집 아들하고 말이 잘 통하는데 제 아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하숙생 요법이라고 말씀하신 그 청소년을 대할 때는 하숙생처럼 대하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사랑에서 빠지면 안 되는 그 요소가 존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점점 더 클수록 존중은 커져야 되는 거죠. 청소년 됐다 하면 진짜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남을 해한다거나 자기를 해한다거나 법을 어긴 이건 다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그 안에서의 일들에는 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이 있고 한 걸 존중해줘야 돼. 그래서 하숙생 아이를 이제 내 자식으로 보지 말고 하숙생으로 보는 거예요. 저 방 하나 제가 채를 놓은 거 하숙생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은 나름 그래도 존중해. 제가 이제 하숙비를 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이 하숙비도 안 내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자식이라는 게 나한테 하숙비를 이제 내는 거죠.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하숙생처럼 생각하고 그쵸, 태어난 것 자체로 존재로 그쵸. 하숙을 다 나한테 냈다. 나한테 하숙비를 다 낸 거죠. 그러니까 하숙생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의논할 부분이 있으면 하숙생한테 얘기하듯이 하숙생 이거 잠깐만 와봐 여기 사과 좀 먹으면서 있잖아. 근데 빨래가 우리 빨래통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그걸 막 화를 낸다거나 막 그걸로 막 나무랜다거나 네. 맨날 문 열고 열어가지고 이게 또 여기 있나 이렇게 시도 말할 수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또 뭐 몇 시에 자냐 뭐 비디오 보고 뭘 하냐 하숙생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고등학생이면 지금 어머님 말씀을 못 하시는 네네네. 고등학생이면 그 메시지 주는 게 굉장히 혹시 1년 2년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믿고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가르쳐줘서 네가 이제 반성인이 되었는데 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너의 자율성과 너의 그 성향을 존중해 주는데 가야 할 방향은 이 방향이란다. 네. 네가 지금 좀 어려도 연습하면서 글로 가자. 이렇게 하면 네. 걔가 이제 못해. 계속 못해도 그 엄마의 믿음, 아빠의 믿음과 그 존중을 아는 거예요. 그걸 더 아는 애가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제대로 된 길로 네.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존중이라는 거를 눈치 쌓아갈 때까지, 눈치 챌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그 부모의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맞아. 네. 그 아이가 엄마 존중을 해주는 건 알겠는데 자기가 왜냐면 성숙이 있는 거야, 성숙. 네네. 그러니까 성숙을 안 되는 걸 우리는 이 말로 막 쪼아가지고 그걸 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약간 믿어주고 길은 보여주면서 얘가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엄마랑 한 얘긴데 제가 우리 집 미국 집에는 땅이 넓어서 이제 나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 이제 가끔 조경으로 나무를 몇 개 심잖아요. 그래 이사하자마자 나무를 여러 개 심었어요. 그래 얘들이 1년에 이만큼씩 큰다고 해서 샀어. 네. 막 물 주고 했는데 1년이지도 안 커. 네. 그 다음에도 안 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또 죽고 죽었어요. 죽고 이러더라고. 죽어. 뭐냐고 네. 얘들 잘못 샀다. 뭐 1년에 이만큼씩 큰다 해도 안 크네. 그러니까 3년째 되니까 확 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때 좀 콘닥 했잖아.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는 내가 그래도 물을 줘야죠. 그래도 뭐 썩은 거 있으니까 달러 줘야지. 그 정도는 해야 되지만 너 왜 안 크는 거야 하면서 막 물을 더 준다거나 뭘 더 줄 거면 어떻게 되지? 뿌리가 썩고 오히려 네, 죽죠. 오히려 죽죠. 그러니까 내가 할 거 다 해주지만 내가 바라는 것만큼은 되지 않지만 난 너가 될 거라고 믿어. 너가 그때까지는 될 거라고 믿어. 하면서 그 기본을 다 해주시면 얘들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 와 얘들 잘못 산 줄 알았는데 아니네 다 잘 크네. 근데 사실 그 조급함이 그런 거 다 이기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죠. 네, 이 막 하는데 안 나오는 나도 막 그랬거든. 네. 뽑아가지고 딴 사람 줘야겠다. 목걸이 딴 거 심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이제 3년째 나왔듯이 네. 부모님이 우리 대학 입시에 굉장히 예민하죠. 네. 예민하죠. 모든 사람이 온 사회가 네. 거기서 눈을 좀 떼야 돼 진짜.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구나. 그게 부모도 사는 네. 길이고 아이도 사는 길이고 그게 그냥 살자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또 맞는 길이에요. 왜냐면 네. 세상이 바뀌잖아. 세상이. 네. 지금 정말 많은 또 인터뷰도 인터뷰도 네네네네. 하셨고 이만큼 공부하셨고 좀 이미 엄마도 좀 느끼시잖아요. 네, 알지만 또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분리가 right. 되긴 하지만 딱 네, 그러면 네. 또 그걸 또 까먹어.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얘기하고 이미 뭐 20, 30대는 다 느끼고 있고 40대 그 위에도 다 느끼시다시피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몇 문제 가서 쫙 펴지던 그런 날은 이제 다 그쵸. 가고 이제는 정말 이제 진짜 조금 더 멀리 보면요. 네. 이제는 정말 그 공부해가지고 했던 사람보다 공부가 싫었던 사람이 더 성공하는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한테 공부가 싫다고 하는데 공부를 싫다고 하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누가 있죠? 지금 국외선양 제일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손흥민? 손흥민, right? 그 다음에 제일 좋아요. BTS, 네. right? 그 다음에 저기 무비 하는 사람들, 영화. 네네. 맞죠? 오징어 게임에 출연하고 right. 만든 사람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공부에 몰두 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아닌 사람, 이런 creative하고 창의적이고 네. 뭔가 딴 사람 좀 안 하는 걸 하는 이런 조금 유니크한, 네. 뭐라 그러죠? 고유한 네. 이런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기회가 많아지는 때가 정말 왔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조바심 나시더라도 네. 조바심이라는 게 뭐 이게 막 여기 안 되지 이럴 때잖아. 네. 조금 더 멀리 봐버리면 봐버리고 거기서 눈을 좀 떼면 오히려 아이들을 좀 더 독립적으로 키우고 오히려 미래에 더 준비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제 부모도 고민하고 자녀들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루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고등학생 또는 이렇게 수험생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루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정말요 우리 뭐 조카들도 중고등학생 지냈지만 네. 막 이거 꼭 해야 돼 공부는 이때 해야 돼 막 이런 건 정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루틴은 조금 삶의 그 생활 루틴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어느 시간 정도에 자서 어느 시간 정도에 일어난다. 이것도 고등학생 되면 이걸 내가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밑에부터 쌓아갖고 또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모습이 네. 야 이게 삶의 자기 목표를 정해서 갈 때는 이 어느 정도의 생활 루틴이 있는 게 건강한 거란다. 몸도 사실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 진짜 그래요. 제가 정신과 의사지만 네. 수면을 좀 규칙적으로 해주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거고 고등학생 같으면 이제 그런 지도를 좀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너 열심히 자 이렇게는 안 돼요. 그건 또 자율에 맡기되 대체로 그런 거란다.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네. 그 다음에 제가 꼭 추천하는 루틴은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제 책에도 감사요법으로 나오고 네. 제가 온데 얘기하고 다니는 건데요. 네. 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냐면 이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얘들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네 해라 이러면 잘 안 돼. 근데 이거를 부모님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아침에 왜 보통 어떤 얘기 하세요? 아침에요? 빨리 하라고. 빨리 준비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1분간 단위로. 맞아. 그때 잠깐 조금 시간을 내서 그냥 너 아이고 오늘 또 뭐 중간고사 있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애한테 그 수고를 인정해주는 네. 고맙다는 말을 나 네가 우리 아들이라서 너무 좋아. 그런 말 해본 지 한 만년 된 것 같은데. 아니 네. 엄마가 생각해봤거든. 이 책도 읽어보고 네. 야 너가 내 아들인 게 너무 고맙고 네가 이렇게 힘들고 공부도 좀 어렵고 하지만 힘들지만 이렇게까지 해주고 네 노력하는 게 나 너무 고맙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렇게 네. 그 아이의 인정을 얘기해주고 고마운 마음 그런 거를 제가 듣기만 해도 약간 감동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네.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걸 막 제가 엄청 외치고 다니는 게 감사요법을 외치고 다니는 게 우리 사회가 감사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는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못하는 거에 대한 지적. 네. 너 이거 왜 못하니? 이건 왜 못하니? 엄마도 뭐 엄마 왜 이거 안 했어? 이렇게 네. 서로 감사하는 게 너무 그리고 누가 뭘 해줘도 그냥 당연하듯이 받는 그치. 경우가 맞아. 많죠. 네. 그리고 부부간에 똑같아. 부부간에 고맙다는 얘기한 지는 뭐 더 오래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오래됐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거의 매일 해요. 그렇게 뭐 사소한 거 오늘 진짜 사소한 거. 밥 맛있게 먹었어 이런 거. 맞아. 네. 뭐 가끔 자기 그 뭐 샐러드 같은 거 나 먹으러 사올 때 있거든. 네.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하고 저는 그냥 아무 일 없어도 이 얘기해요. 이렇게 또 고생하고 일하고 와줘서 고마워. 우리 매일 살리려고 이렇게 일하고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런 말도 하고 네. 저는 의도적으로도 하고 실제로 고맙게도 여기고 고맙다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약간 문화적인 차이도 있어요. 네. 아시죠? 미국에서 네. 제일 많이 하는 말 땡큐. 네. 땡큐 소리라잖아. 땡큐가 그냥 입에 붙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입에 붙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한테 땡큐를 굉장히 시켜요. 누가 뭘 말해서 what do you say? no, what do you say? 고맙다 땡큐라고 얘기하라고 하고 우리 뭐 server 그 웨이트 네네. 와도 서빙하시는 분들 해줘 와도 땡큐 하죠. 배달 와도 땡큐 하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 딸한테 네. 네가 나름 애들 진짜 고생하잖아 아시지? 네. 네가 나름 이렇게 고생하고 그래도 이렇게 애써서 엄마는 그게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한번 맞아요. 진짜. 진짜 6시 반에 나가서 집에 11시 오는데. 네 고생이 많았지. 네 진짜 수고하다. 이렇게 이만큼 따라가줘서 고마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오늘. 네. 오늘 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진짜 좀 어색하면 엄마가 최근에 생각해봤는데 이러면서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아침에 6시 나가가 막 10시 오고 이렇게 힘든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따라오는 것도 정말 고마운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네. 꼭 한번 얘기해보세요.
오늘 꼭 한번 저도 집에 가서 해봐야겠어요. 그래 그거를 제가 어릴 때부터 하루에 2번 하라고 가르쳐드려요. 하루에 2번이나요? 예, 하루 아침, 저녁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드리고 이제 처음 시작 막 고등학교 때 처음 시작하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 저는 이미 17살이라서 어색하지만 오늘 해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어린 자녀 있으시면 여기도 나오고 20초 허그 요법이 있어요. 이거 네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전국에 지금 파장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린 애 있으면 허그할 정도 애가 있어요. 솔직히 큰 애들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어깨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큰 애들은 어깨도 해줘도 되고 이렇게 등 이렇게 해줘 수고했다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해주고 중학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할 수 있어요. 할 수 네. 있어요. 더 좋아하는 애도 있고 조금 어색하는 애들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거의 다 좋아요. 아주 소수 빼고는 다 좋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때 하면서 하는 2가지 말이 있어요. 20초 동안 허그를 하면서 네. 사랑해. 너 우리 딸 너무 사랑해. 보석 같은 우리 딸, 별 같은 우리 딸, 이렇게 아들 사랑해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고맙다 말 또 하는 거예요. 너 오늘 유치원을 가기 싫었는데 아침에 징징거렸지만 잘 다녀와줘서 엄마는 고맙다. 너 고맙다. 이렇게 그 아이들의 수고를 얘기하는 게 엄청 가슴에 울려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남들도 다 하는데 너도 해야지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말을 네. 많이 하죠. 아까 그 나무처럼 너 나무 딴 나무는 다 큰데 너 안 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파 그 나무는 지는 노력하고 있는 거. 네. 네. 자기는 죽겠는데. 자기도 답답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니도 나름 노력하고 있지 우리 좀 점점 이제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고 애써줘서 고맙다 얘기하고 이게 또 백방 잘 먹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인가요? 이거 뭐냐 부부. 부부요? 부부끼리도 이슈처를 특히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다 이러시면 이거 닥터지 소원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제 핑계를 드세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난리대 한국이 20초 허그 하라고 해서 나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러면서 어색할 때 그렇게 하고 허그하고 남편과 아내가 좋아하는 말은 사랑도 사랑이지만 고맙다는 말입니다. 남편 같으면 아내한테 자기 이렇게 잃는 표시도 안 난다던데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다 해줘서 집이 이만큼 돌아가고 아이가 저 정도 하는 거 아니겠어? 수고가 많아. 이렇게 한번 해줘보자. 눈물 수고가 많아. 자기야. 눈물 그러시는 얼마나 그래요. 내 탓잖아요. 우리 남편 난 찬밥이에요. 촬영하면 전 찬밥이에요. 여기는 여기 남편분께서 막 이렇게 세팅업 해주고 저의 꿈이 로망이에요. 워낙 바쁘셔서 그러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TV 보면서도 안 해줘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 정도면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냐. 아니고 당연한 것 같은 것도 고맙다는 말을 서로 하잖아요. 네.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둘 다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더 생기고 잠도 잘 오고 제가 이 감사법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꼭 감사하면서 허그 해주시면 딴 거 오늘 다 까먹어도 이걸 해주시면 변화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게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없고 꼭 상대방에게 고맙다. 특히 허그하면서 말씀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허그하는 것도 알려주셨지만 안정을 위해서 호흡하는 것도 추천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글보다는 선생님 시범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거 엄마 아빠에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다 보통 막 열받아요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 일단 그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는 게 1번이지만 예를 들면 나의 기대치를 얘가 한 1, 2년 늦을 수도 있구나 이런 그냥 그런 뜻은 아니지만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는 있구나 이런 마음도 있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호흡. 이건 또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4-2-4 호흡이에요. 뭐 다른 호흡도 잘하는 거 있으면 하면 되고 처음 하시는 분은 4초 동안 코로 들이쉬고 2줄 참고 4초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걸 몇 번 하면서 이제 호흡에 좀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워야 되잖아.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쉬어야 되잖아요. 네, 4초가 의외로 되게 기네요. 길고 이거 지금 잠깐만 해봐도 약간 가슴이 조금 트이는 느낌이 네네. 그래갖고 이거를 제 닥터지하고 채널에서는 쟤는 거의 모든 영상을 다 호흡으로 시작해요. 이렇게 해보면 엄마 아빠가 직접 해보시면 분명히 조금 그 잠깐 했는데 조금 가슴이 좀 이러던 게 쫙 펴졌는데 느낌이 분명히 드실 거고 안 드시는 분 소수도 안 드시는 안 드시면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은 드실 거고 그거를 애가 열받는다 할 때 열 확
터졌을 땐 잘 안 돼요. 음. 얘가 나를 열받게 하네 그 순간에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초입에 그렇지, 화날 때 초입에. 야, 초입에. 이거가 성숙한 사람과 조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음. 성숙한 사람은 내가 화가 나려고 한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단계가 없습니다. 이미 화가 나 있죠. 그렇죠. 네. 극할 찰나 이제 화나 있죠. 그거는 이제 정서적 성숙도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한테도 이거는 계속 훈련해줘야 돼서 제가 그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해서 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른은 4, 2, 4 호흡을 이렇게 하고 아이들 가르치죠. 네. 아이들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몇 개가 있어요. 풍선 호흡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 꼭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있잖아, 애들이 호흡 가르쳐 준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더 잘해 어른보다. 어른은 어색하거든. 네. 애들은 모든 걸 배우기 때문에 자전거 가르쳐주면 돼. 풍선 호흡하고 무지개 호흡이 있어요. 애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심심하잖아요. 몸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풍선 호흡은 이렇게 해서 4, 2, 4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그냥 이를 안 쉬어도 되는데 이렇게. 바람 빠지듯이. 이거를 애들이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진짜 그게 좀 편해지고 재밌고. 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지개 호흡은 그냥 손으로 무지개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calm corner, 여기 peace corner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 안정하는 평화의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린아이들 같으면 조금 어린아이들 같으면 입에 풍선, 무지개 이런 걸 그려놔요. 오늘 풍선 할까 무지개 할까 이게 조금 어려우면 바람개비나 비누방울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를 하면 이게 생리학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고 교감 신경이 떨어지면서 지금이 평안한 상태야라는 그 신호를 막 주는군요. 머리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가 같은 데서 이렇게 명상할 때 하는 호흡이랑 비슷한데 맞아.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게. 이거를 조금만 노력해서 연습해 보시잖아요. 이것도 제가 가르친 것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이거든요. 424 호흡. 네. 왜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424 호흡으로 진짜 제가 많이 저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뭐 불안했던 거 많이 좋아졌어요. 약간 통증 있는 것도 좀 도움돼요. 통증 심했던 게 조금 더 나아졌어요. 화났던 게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꼭 연습하시고 아이들에게도 미리부터 이게 모든 것이 아무래도 어릴 때 가르쳐주면 그쵸. 쉽죠. 네, 그래서 꼭 가르쳐주시기 그러니까 진짜 어릴 때 가르쳐야 될 게 수학이 아닌 거죠. 진짜 가르칠 게 아닌 너무 거죠. 많아요. 진짜 좋은 아닌 게. 거. 이거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해 놓지 않았어요. 정말 몇 개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거를 딱 해두시면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삶을 이렇게 사는 걸 가르쳐주면 모든 것은 이 아이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조금 반대로 돼 있는 게 제가 삶의 근본을 보여주는 부모,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아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삶의 근본을 안 보여줘. 왜냐면 육아하기 바빠서. 삶의 근본을 안 보여주고 삶을 스스로 개척한 아이인데 부모가 애 삶을 다 미리 다 해놔. 막. 개척해주고 있어. 그건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내 삶을 살면서 삶의 근본을 보여주고 얘는 스스로 개척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해줘야 될 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노력한 게 애한테 엄마가 막 시간을 많이 썼고 막 이것저것 다 배워가 막 이걸 이렇게 하고 이 기술을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그게 더 육아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 어렵잖아 육아가. 그렇죠. 다 너무 하기 힘들죠. 싫어서 애가 네.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 삶을 잘 살면서 가치를 가르쳐주고 애가 스스로 하게 할 수 있는 준비해 주는데 집중하면 네.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면 쉬워지고 내 삶도 살 수 있게 되고 네. 내가 행복해지고 네. 그러면 애도 더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조건 없는 사랑을 막 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아. 내가 너에게 기대해서 너 이만큼 해야 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니는 이만큼 안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놓이고 그러지 않으면 놓이고 더 조건 없는 사람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녀의 그 자립과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입시 이 상황에서는 이 부모들이 불안해하면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맞아. 네. 근데 오늘 이제 교수님이 알려주신 20초 허그라던가 감사해라고 말한다던가 또는 호흡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과도 이제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시생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야,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입시와 그 대학교 어디 가 있느냐에 초점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저 미국에 있고 홉킨스에 있고 이렇잖아요. 조금 더 그 부분에서는 깨어 있다 봐야죠. 약간 조금 다르죠 우리랑. 거기서는 학교 어디 나왔냐거나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굉장히 얘를 걱정하잖아. 인서울에는 가야 되는데. 맞아요. 뭐 서울 스카이 안 되면 인서울 아니면 여라도 뭐 다 있잖아요. 그 자기 수준이 거기는 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갔다고 해서 얘가 앞으로가 안 되고 거기 갔다고 해서 앞으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저도 얘기하죠. 온갖 전문가가 다 얘기해요. 그 입시 전문가들 말고 온갖 다른 미래학자, 교육학자 뭐 온갖 전문가들이 다 얘기해요. 지금 거기 어디 갔느냐가 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를 나도 알아야 되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고 이제 그 옆에서 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 그 옆에서의 말 때문에 이 아이의 100년을 그 옆에서의 말 때문에 좌지우지 할 거냐 말이죠. 오히려 진짜 더 잘 아는 전문가들과 그리고 나의 소신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네 인생 next 80년을 정하는 승패가 아니라는 걸 애한테도 얘기해주고 나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질료가 정말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고 아마 그 마음을 정리해서 조금 편하게 하는데 제가 도움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굉장히 노력하는 거는 이거를 진짜 사회적인 캠페인, 사회적인 무브먼트 운동으로 하려고 여러 제가 백방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백방으로 뛰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는 이 뭐랄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를 하는 거에서 이 세상이 이만큼 변하는데 변해서 부모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한 육아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면 좋죠. 옆에 사람 때문에 안 불안하잖아. 네. 다 같이 이 새로운 더 맞는 미래를 더 준비하는 길에 다 같이 이렇게 join 다 같이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다면 나아가서는 저출생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byproduct 이거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 목표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는 게 출산을 왜냐면 아예 하나가 쉽게 키워 그럼 둘째 낳고 싶잖아요. 네네. 그리고 옆에 친구 보니까 괜찮아 재밌어 보여 그러면 낳고 싶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아이한테 가서 고맙다고 꼭 한번 말해주려고 마음먹었어요. 네. 너무 좋아요. 다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